챕터 1 스마트폰 앱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조금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플레이스토어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인데요.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플레이스토어를 보이면 그냥 눌러서 앱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런데 플레이스토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라져 버렸을 때가 있더란 얘기죠. 그 이유가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플레이스토어를 길게 눌러 볼게요. 여기 앱 정보 있죠. 여기서 사용 중지를 눌러버리게 되면, 사용 중지 누르면 봐보세요. 사라져 버리죠. 야, 이랬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환경 설정 가셔가지고 애플리케이션 가서 구글 여기 플레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죠. 예, 여기 사용 안 하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눌러서 사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원래 있던 위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자, 앱 화면을 가서 마지막에 생겨 있어요. 길게 눌러서 여기 위치에다 꺼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요즘은 이제 길게 롱 터치 하시게 되면 여기 사용 중지가 있어요. 잘못 누르셔가지고 이게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게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겠죠. 환경 설정 애플리케이션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셔가지고 사용을 누르시면 되겠다라는 것. 자, 우리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할 때 계속 대기만 하고 나올 때 있어요. 대기 상태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배달 요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아이디어스라고 이런 앱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설치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계속 대기만 할 때가 있어요. 헛돌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일부러 멈췄거든요. 이럴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방법인데요. 지금 제 거는 뭐 별 문제 없이 잘 되는데 환경 설정 가셔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역시 똑같아요. 우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지금 헛돌고 있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저장 공간이라고 있어요.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을 하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뭐 세팅했던 것들 그걸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기가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이고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정해 놓은 것들은 전부 다 이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캐시라고 하는 거는 검색해서 화면에 보여진 것들이죠. 미리 다운받아서 빨리빨리 작동할 수 있게끔 캐시를 많이 받아놓고 써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50메가짜리인데 캐시가 제가 47메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캐시가 이게 정리가 잘 안되면 헛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 삭제만 해주시더라도 공간 확보도 할 수 있고 또 과거 데이터를 다 지울 수 있고 과거 불필요한 데이터를 다 삭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림이 다른 그림이 나왔다 또는 그림이 안 보인다 그랬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그 앱에서 어떤 앱에서 안 보이면 캐시 삭제하시면 돼요. 네이버 웹브라우저 할 때 네이버 웹브라우저가 이상 동작을 한다 그러시면 캐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챕터 1-2 앱 수동으로만 업데이트 하기인데요. 자,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앱을 자동 업데이트로 세팅되어 있어요. 처음에 자, 메뉴 누르시게 되면 설정되어 있거든요. 설정에 앱 자동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요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와이파이만 사용 이렇게요. 그럼 와이파이 상태가 되기만 하면 업데이트 항목이 있으면 다운로드를 계속 시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막 20개 30개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인터넷 속도가 늦어져요. 다운로드 받으면서 또 다른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니까 늦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안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꼭 이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앱은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플레이스토어 왔다 그러면 메뉴를 누르세요. 그러면 내 앱 게임 돼 있죠? 내 앱 또는 게임. 자,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 확인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 눌러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손으로 터치해서 업데이트 한다 그래서 수동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되셨죠? 저는 업데이트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 업데이트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챕터 1-3 앱 초기화. 이 앱 초기화는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 내가 만들어 놓았던 기록해 놓았던 데이터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자, 일단 네이버 지도를 우리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열게 되면 자, 레이어에서 거리뷰, 실내지도, 즐겨찾기, 교통정보, CCTV, 자전거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한번 봐볼게요. 네, 브러쉬 끼고요. 그럼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속도도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어디서 했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상태로 되돌려주는 걸 우리는 초기화라고 합니다. 자, 초기화하는 방법도 자, 일단은 환경 설정을 먼저 들어가세요. 자,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네이버 지도를 터치하세요. 여기 저장 공간 돼 있죠? 저장 공간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 삭제하시면 돼요. 데이터 삭제하면 캐시 삭제까지 다 지워져요. 데이터 삭제. 자, 이 앱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모든 파일, 설정, 계정,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됩니다. 확인. 그럼 여기 깨끗해졌죠? 캐시까지 다 지워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 지도를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이버 지도 처음 설치한 상태의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시작하기. 이렇게 우리 처음 했었단 말이에요. 허용할 것이냐 묻고 이렇게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있죠. 자, 우리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레이어 눌러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교통정보 CCTV 자전거 선택했었잖아요.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 설치한 상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카카오톡을 초기화하시게 되면 대화 내용이라든가 사진 받아놨던 카카오톡에 보이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또한 메모 앱 있죠. 메모 기록 남기셨던 거 있잖아요. 그 메모 앱도 다 지워져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것들 있죠. 뭐 카카오톡, 메모, 노트 앱은 가급적이면 초기화를 하지 마세요. 클라우드가 되는 기능은 다시 또 다운받을 수가 있지만, 내려받기가 되지만, 클라우드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휴대폰에서 다 초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백업받기 전에는 초기화하지 마세요. 네. 초기화는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돼요. 처음 설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 지우고 나서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초기화하시는 게 더 낫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메모 앱, 카카오톡, 특히 이 두 가지는 절대 초기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뭐 갤러리라든가 이런 건, 카메라 이런 앱은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장되는 것이 아닌 것은 초기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챕터 1-4 앱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2D 카메라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지금 미리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자, 2D 일상을 맛있게 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D 앱을 설치하셨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카카오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열게 되면 그냥 나와의 채팅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카메라 촬영 앱이에요. 사진 촬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카메라 해놓고 이걸 항상을 하게 되면 일반 카메라가 돼버리는 거죠. 항상. 난 2D로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찍어서 자, 확인 눌러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송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눌러서 카메라 눌러볼게요. 사진 촬영. 좀 전에 물어봤었죠. 그런데 이제 물어보질 않는단 말이죠. 기존 카메라로 계속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길게 터치하세요. 앱 정보. 그럼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로 나와요. 이쪽으로. 그럼 요렇게 위로 올리시면 여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누르셔가지고 기본 설정 삭제를 하세요. 풀어졌죠? 그럼 이제 카카오톡에서, 자, 이 화면에서요. 자, 이제 카메라를 눌러볼게요. 자, 사진 촬영. 자, 어때요? 또 다시 물어보죠? 바로 이 기능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본 카메라 돌리는 것, 물어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2D 카메라 눌러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볼 때 가급적이면 한 번만 해서 사용하시면 또 다른 걸 종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카메라 앱을 항상 하게 되면 계속 그 앱으로 열려요. 여러분, 갤러리에서 동영상을 누르게 되면 비바 비디오로 열릴 때가 있어요. 비바 비디오. 그 이유가 뭘까요?
비바 비디오를 항상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설치된 앱이 항상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바 비디오 찾아서 기본 설정을 풀어주시면 원하는 앱으로 열어볼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5 앱 권한 설정인데요. 우리가 권한 설정을 허용하다 보면 별 무리가 없는데 갑자기 거부를 눌러버렸단 말이죠. 그럼 다시 물어봐요. 허용할 것이냐고.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계속 뭐 안 된다고 영어로 막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1-5 보시면 잘 보시면 거부를 제가 하나 해놨잖아요. 마이크 기능을 뭐 오디오를 녹음하도록 허용할 거냐 그랬더니 안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걸 한번 알아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네이버 지도에서 자꾸 에러가 나온대요. 마이크가. 그러면 일단 네이버 지도를 길게 누르세요. 앱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권한이라고 있어요. 권한. 이 권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위치는 켜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 꺼져 있죠. 마이크 이거 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제 허용하시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계속 있을 때가 있어요. 자꾸 에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 지도에서 뭐 맛집을 검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 걸기 누르게 되면 권한이 허용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이 앱 권한에서 전화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만약에 여기 문자를 보내겠다, 여기서 문자 보내는 걸 받겠느냐 할 때도 SMS 권한을 켜주셔야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켜주고 꺼주고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사항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해당 앱에 들어와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눌렀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역시나 이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6 스마트폰 속도 올리기인데요. 일단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개발자 옵션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자 옵션을 이걸 꺼버리게 되면 개발자 옵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설치하신 분들, 사신 분들은 개발자 옵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방법은 갤럭시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 휴대전화 정보를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빌드 번호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빌드 번호가 여기 나오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빌드 번호가 있습니다. 이 빌드 번호를 7번 터치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밑에 설정 단계 1단계입니다 하고 나왔었죠. 뭐 비밀번호나 패턴을 그려주셨으면 패턴을 그려주시면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뒤로 나가서 한 번 더 뒤로 나가시게 되면 우리 설정 첫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밑에 개발자 옵션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개발자 옵션을 들어가서 스마트폰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찾아주셔야 될 게 좀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창 애니메이션 배율 있죠? 그냥 애니메이션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 탁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애니메이션 사용 안 함. 뭐 1배속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릴게요. 자, 사용 안 하셨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로고 버퍼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인터넷을 할 때 좀 속도가 빨리 나온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고 버퍼 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고 버퍼 크기. 여기 지금 현재 256인데 이걸 이제 16메가로 딱 바꾸시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근데 이게 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 버퍼 크기를 좀 늘려주면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이크라든가 아니면 스피커 소리라든가 이런 처리가 늦어지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로고 버퍼가 만약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너무 늦다 그러시면 그냥 기본 세팅되어 있는 256K 정도로 세팅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 예. 이걸 건드려서 늦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값으로 256K로 쓰는 것도 제 속도가 나올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겠다 라는 거죠. 자, 챕터 1-7 보시게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 속도가 좀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게 애니메이션 속도거든요. 이런 걸 이제 좀 줄여준 거예요. 챕터 1-7 배터리 관리하기인데 배터리 관리하기는 20에서 80% 사이 항상 유지하시고,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꽂아놓고 주무시면 안 돼요. 잠을 자기 전에 충전해놓고 빼놓고 주무셔야 되는 거고, 20% 미만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충전하시고, 그리고 굳이 100%까지 충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80에서 90 정도로 충전하시면 가장 좋은 충전 상태가 됩니다. 자, 우리 환경 설정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환경 설정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 휴대전화 정보가 있어요. 맨 아래 휴대전화 정보, 거기 보시면 배터리 정보라는 것도 있어요. 배터리 용량 돼 있죠? 현재 내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은 얼마짜리다 라고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4300mAh 라고 돼 있고요. 잔량은 91% 남았고 충전 상태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약간 값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배터리 수명을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은 이거는 그냥 용량이 얼마짜리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앱을 하나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아큐 배터리라는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여기 플레이스토어에서 아큐 배터리 앱을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사용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데요.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하시고 나면 열기 하고 나오겠죠. 뭐 이런 말 물어보시면 그냥 이해하세요. 리뷰 남기겠습니까? 그럼 그냥 괜찮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품 버전 사시면 더 좋은데, 굳이 우리가 정품을 사실 필요는 없겠죠. 자, 하단 부분에 여기 보시면 지금 수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명. 자, 설계 용량이고요, 추정 용량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이 이제 98% 남았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럼 배터리를 완충을 하더라도 금방금방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배터리를 고객센터 가셔가지고 빨리 갈아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휴대용 보조 배터리 구매하는 방법 나와 있죠. 우리가 1000mAh다 그래서 많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굳이 특별한 일 아니면 제공하는 충전기 사용해서 충전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특별하게 이제 외출하실 거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을 좀 많이 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시는데, 보조 배터리 좋은 거 사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충전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배터리 수명을 알아보는 그런 앱이고요. 이 앱을 깔게 되면 이제 우리 요 상태 표시줄에 얼마 남았다고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 알림은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속 충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 설정 가서 보시게 되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바로 위에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 여기 배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배터리. 여기 상단에 점점점 누르시게 되면 설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고속 유선 충전 활성화 시켜놨죠? 이걸 꺼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속 무선 충전 꺼버리면 일반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충전은 되긴 되는데 빠른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전에는 빨리 됐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데 이걸 꺼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선 충전이 되긴 돼요. 그런데 더 빠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 충전 케이블 보시면 QC라고 되어 있어요. 퀵 차지라고. 퀵 차지. 예, 빠른 충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일반 비싸게 준 케이블 충전기인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켜두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8 알림 설정 켜고 끄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리시게 되면 이렇게 뭘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림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알림을 끄겠다, 켜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알림 표시로 뜬 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사라졌을 때 다시 켜고 싶을 때는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위에 보시게 되면 알림이라고 돼 있어. 알림. 그럼 알림 여기서 켜고 끄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모두 보기 하셔갖고 좀 전에 아큐 배터리 있었죠. 모두 보기에서 아큐 배터리가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그래 전체를 보시게 되면 아큐 배터리 이렇게 안 나왔네요. 이게 활성화 안 됐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허용됨 됐죠? 그럼 이제 아큐 배터리 알림 사항이 오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림이. 나는 왜 전에는 아큐 배터리 알림이 몇 퍼센트 남았습니다. 뭐 충전하세요. 띵 울렸었는데 왜 안 나올까? 그럴 때 이걸 알림을 켜주시면 돼요. 나왔네요. 아큐 배터리. 근데 또 이건 나오니까 또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알림 표시줄에 여기에 90% 나왔잖아요. 몇 퍼센트만 되면 또 자꾸 뜬단 말이죠. 대화 상자로. 나 알림 받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환경 설정 가셔갖고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단에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